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를 힘들게 해야 끝내잖아요. 근데 지금 발언을 하면 러시아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이란 게 시장이 딱 그게 있어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거. 네. 우리 흔히 막 그걸 킹반영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이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장기화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미 한번 시장은 악재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리만 때도 그랬고 크림반도 때도 그랬고 그다음 유로존 리스크 때도 다 그랬어요. 초반에만 힘들었지 결국에는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악재의 속된 말로 이제 약발은 떨어진다. 지금 나올 그래요? 만큼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6명의 크루가 함께하는 주린이쇼. 먼저 투자 전략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자동 다이어트가 된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요즘에 네. 좀 그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살이 또 찌는 건가?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저 몸 발치해서 문서진 대표 보면 잘 못 알아봐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네.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그 굉장히 나스닥만큼 좋습니다. 웬만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그렇다면은 결국 나스닥인데 오늘 테슬라의 또 반등도 뭔가 있지 않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MBTI가 궁금하다. 교보증권 영업부 FP의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MBTI 궁금. MBTI가 뭡니까? 이거 제가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MBTI 안 해봤어요? 무슨 통소령 뭐 지도자형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아, 같은데.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너도 안 MBTI를 잘 모르지. 네, 모르시는군요. 오늘 네. 안경을 안 끼고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아. 못 알아봤어요. 아, 네네. 너무 잘생기죠. 0201번님이요. 저기 에릭난 닮은 분은 전문가 군단에 자리에 앉아 계신데 흰 마스크 쓰시느라고 윤여민 팀장입니다. 0201번님. 이러고 다니세요. 윤에릭. 다음 주부터 네. 소개글 바꿔주십시오. 영업부 교보증권 영업부 FB의 윤에릭 팀장. MBTI는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게임과 메타버스 한우물만 파는 황우물.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팠다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 분들은 피해를 드릴까봐. 네. 근데 3번, 3일 검사해가지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워낙 주변에서 지금 많이 걸려가지고요. 만약에 황주명 대표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청문회 후유증인 줄 알고 그거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게 안 갑자기 생각이 나오셨나? 나네요. 그렇죠. 게임 메타버스 갑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가 또 한번 우리 K 게임 메타버스. 근데 좀 맞는 게 코인이 어제 오늘 시세가 네. 났잖아요. 근데 코인 나면 항상 NFT 나고 맞죠, NFT 나면 게임 나고 메타버스 얘네가 그냥 그쵸? 네, 제가 3월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이제. 자 이번에 강은희님 보라 들어왔다고요. 에릭남을 보러 왔다. 윤에릭입니다. 윤에릭. 네. 자 이번엔 주인공들 주린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린이 인생 중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린이 이여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저는 장이 쉬는 날인지 깜빡하고 아침에 증권을 켰어요. 그래서 어머 오늘도 다 올라? 이러면서 게임이 오늘도 이렇게 올라? 그리고 어제랑 똑같이 올라? 기계 장비도 오늘도 멈춰 있는 건데.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네. 올라 이랬는데 네. 한참 뒤 맞다 오늘 안 하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진 씨는 어떻게 좀 선방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죠.
황반꿀 많은 피해야 한다. 개그우먼 황정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거 황방골. 썩 좋습니다. 좋지도 않네요, 이게. 네. 네. 황반꿀이 이제 황정의 반대로 하면 꿀빤다. 꿀빤다. 네, 그런 아, 순간 거잖아요. 놀랐습니다. 네. 서러워. 중의적인 황정혜 의미를 대표님이. 담고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황주. 그렇습니다. 네. 버텨야죠. 지금 같은 황이어가지고 예, 뜨끔하셨네요. 아닙니다. 네. 황정혜였습니다. 네, 황정혜 저예요, 대표. 저. 그래도 저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봤어요. 저녁이요? 네, 오늘. 오늘. 네. 오늘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반등을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오늘 정혜님도 은근슬쩍 굉장히 좀 행동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죠. 그럼요. 네, 하반기에 가면서 숨은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테리 가이예요. 아, 이게 가능성으로만 보면 이미 수익률 1위. 그러나 점점점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안녕하세요. 섹시 토크입니다. 네. 저도 살짝 봤거든요, 아까 네. 다. 근데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약간 이번 주에는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연 실수가 있죠. 사연 조금 있죠. 있었습니다. 네. 네. 아, 도코가 거의 대역전을 하려고 할 뻔했잖아요, 맞죠. 한번. 근데 스가 그때는 하루만 뭐죠? 아니, 또- 30분 만에 다 날렸고. 근데 또 한 2라운드 만에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라운드가 8번이나 남았는데요. 네. 아, 우리 9367번은 갑자기 도코의 코인이 궁금하시다고. 아, 저는 이제 엊그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어제 오늘이 시세가 났던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샀던 시기랑 지금 가격이랑 비슷해요. 아, 그 코인은? 네, 그 아. 코인은. 네.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코인이어가지고. 예.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게 이제 러시아도 코인으로 가고 우크라이나도 코인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스위프트 제재가 필요 없게 되면 안 그럽니까? 우리 문호준 대표 어때요? 아니 코인 그래 제재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딱히 제재할 만한 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코인 시장은 조금 더 핫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관련해가지고 뒤에 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네. 자, 오히려 도코에 대해서는 코인 질문이 나왔다는 거. 그러나 이따가 주식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고요.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다들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전략가분들 또 주린이분들 다 감사하자는 말씀을 제작진과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리고요.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주린이 쇼의 수익률 라운드들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전일 종가로 저희가 이 수익률은 체크업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진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드디어.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네. 이게 한때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나도 이게 희한한데 네. 왜 0.86%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70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조금 수익을 0.86%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막 러시아 그 전이어가지고 또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에 다 팔아버려서 네 8,000원인가 수익을 보고 팔았고 네. 나머지는 세게 물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K 게임이 마이너스 14%, 네. 코덱스 자동차 마이너스 8%, 타이거 2차 전지 마이너스 1%. 네. 현금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75만 원 확보를 해뒀고요. 수익률은 조금 올라가지고 네. 마이너스 3.46%. 네. 마치 쌍바닥을 쌍바닥이네. 찍고 올라오는 진짜 차트 진짜 쌍바닥? 네. 쌍바닥을 찍고 쌍바닥이 올라오는 뭐죠? 바닥을 2번 찍으면 네. 바닥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쌍바닥이잖아요. 지금 그래프 올라갈 일만 상고에서 주식 용어인가요? 맞습니다. 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이게 매도를 잘못한 건가요? 왜냐면 훨씬 왜요? 더 플러스가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계속 제자리였어요. 제자리였어요? 네. 오. 한때 좀 많이 났었는데 그게 다시 떨어져가지고 아. 이번에는 꼭 팔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때문에. 날에는 이게 1%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쓱 올라서 그냥 저의 수익률이 오른 느낌? 자 이제 75만 원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네, 이제 한번 해야죠. 전략이 좀 있나요? 이제 좋은 걸 주실 거니까. 네. 오. 네. K 게임에 한번 물을 타볼 생각은? 물은 안 타고 네. K 게임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저는 이 75만 원 몰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새로 네. 뉴원에 뉴원에. 네. 전문가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과연 어느 종목을 들어갈지 75만 원. 이거 큰 돈입니다. 거의 50% 비중, 네. 40% 비중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여진님의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46%. 그래도 잘한 겁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마이너스 3%. 네,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선수들 영역에서도요. 자, 도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 게임과 미래차는 아직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매도 버튼을 매수로 착각해서 누르고 매수 버튼을 매도로 착각해서 두 번 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구분을 잘 한잔 못하고. 하시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낮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진 않았는데 낮술 드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저는 높은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실수 때문에 이제 매도를 이제 수익이 나기 직전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 매도를 눌러버렸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해놓은 빅스 상태는 마이너스 1.7%이고요. 근데 저 지금 매도한 거요. 잘못 매도했다는 저 빅스가 꽤 많이 난 거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한 8% 난 거 같았었는데.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판매를 계속 했었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수익률이 198원 0.02% 수익률. 네, 사탕을 사 먹지 못했습니다. 네. 네. 98원. 그래서 지금 현금은 52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수익률은 전체 이제 마이너스 9.47%로 네. 거의 변함이 네.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고 라운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결국 승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선물이나 이제 그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제 저도 네. 파이팅을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문가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도전을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뜻은 빅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긴 빅스와 합니다. 천연가스밖에는 뭐 대역전국은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200만 원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 9.47%고요. 그래도 그 도코 같은 경우에 현금이 지금 52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진 씨도 그렇고 도코도 그렇고 지금 현금 비중들이 이제 많이 좀 채워져 있어서 향후에 좀 룸은 많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황정혜님. 네.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코덱스 K 신재생 이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원래 조금 더 가지고 네. 있었으면은 두산중공업이 본전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자꾸 요즘 장이 불안하니까 제 평단 밑에서 찍고 내려 꽂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됐었는데 뭐 그래도. 마이너스 3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는 되게 수익 그 마이너스율이 작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덜어내고 이제 현금을 보유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근본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등을 해줘가지고 그렇네. 그래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이제 물을 탈지 아니면 이 예수금으로 또 저도 한 종목에다가 몰빵할지 지금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은 그때 라운드에도 좀 많이들 더 보유도 괜찮다는 걸 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던져버렸나요? 일단 겁이 났고요. 왜냐면은 이거
이 마이너스 10% 보는 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오랫동안. 아, 진짜로? 이게 네, 진짜 이게 좀- 심리인 것 같아요. 예, 사람 심리가. 맞아. 근데 이날도 되게 크게 펌핑을 했다가 네. 뭐 플러스 7%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 1%가 2%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평당 그냥 언저리 그냥 뭐 근소한 차이인데 아쉽긴 하죠. 돈 안 잃을 수 있었긴 한데 이거 일단 빠져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뭐 다시 회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신재생이 이제 그 원전도 그렇고 이게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왜냐면 아, 그때도 지금- 문서진 대표가 원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아 이제 시작인 거예요? 또 네. 내린 게?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기계 장비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 우리 전문가분들 방금 좀 멘탈 관리법 좀 알려달라고 아이고. 각하실 분들은 이게 좀 더 붙으면 이익도 나고 지금 너무 아쉬운데 이걸 다시 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들어와도 될 것 같던데요. 아 왜냐면 좀 펌핑이라고 하죠. 쭉 빠졌어요. 변동도 하루 있어서? 올랐다가 네. 아. 만약에 할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신재생보다는 이건 제 또 영업인가요? 기계 제가 장비? 했던 기계 장비가 좀 더 아 안전합니다. 기계 아, 장비. 거기도 있으니까 두산 기계 용업이. 장비가 훨씬 더 네. 안전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후매매법 써라. 그게 뭐냐면 아, 멘탈 관리. 너무 매도를 하고 싶으면 50%를 팔아요. 아 50%. 그러면 50%를 들고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안 되면 떨어지면 또 50%를 담으면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로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는 저는 오후매매법 되게 많이 씁니다. 오오 매매법. 네. 좋다 좋다. 근데 이게 그날만은- 개인들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반 타는 게 더 아깝고 막 아, 이런 것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일단 심정부터 뛰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황정혜님의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48%. 네. 그래도 빠른 약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순위를 보면은요. 1위 이어진 마이너스 3.46%, 2위 황정혜 와. 치솟았습니다. 마이너스 네. 7.48%. 이 각도로만 가면 됩니다. 야. 3위 도코. 아, 실수 연발. 그러나 마이너스 9.47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먼저 3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소개 혹은 자신만의 주식시장 전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은 종목이네요. 예, 저는 그동안 좀 많이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좀 ETF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그 네. 타이거 200 그다음에 코드 번호는 102110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 연동된 ETF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코덱스 200도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수가 반등한다는 거에 저는 이제 한 표를 이제 찍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타깝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타까운데 결국 전쟁이 발발한 날이 제가 볼 때는 지수의 거의 마지막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말 뭐 사실 좀 지나고 지금 3일전에도 그렇고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지금 일본 증시는 좀 상승 출발했던 부분도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잘 마무리를 하면서 좀 버티고 있어요. 뭐 여기 나스닥 계시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극적인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3월은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다음 주 3월 9일 날이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좀 이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분명히 좀 좋은 온기가 좀 전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은 오히려 호재 쪽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분명히 이제 양쪽마다 정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를 위한 어떤 좀 가치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 2, 4분기는 그래도 좀 주가를 좀 관리하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반등을 여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웬만한 이제 종목들 다 뭐 삼성 SDI까지 지금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너솔루션과 어떤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LG화학이랑 현대차 지금 현대차는 지금 러시아권으로 좀 살짝 지금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제 종목은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그러게요. 계속 시장 종목이네요. 네, 안정된 어떤 음. 포트를 좀 가져가시면서 약간 이 두 분간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래서 윤여민 님 레버리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땠어요? 레버리지요? 네, 이렇게 좀 상방이 있다면 시장 반응이라면. 네. 왜냐면 좀 원하는 주린이가 있거든요. 그러네. 네. 코덱스요. 네, 제가 코덱스. 확실하게 지금 뉴스 플로우를 이제 보고 네. 3월 FOMC까지 다 보고 나서 레버리지 강력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은 타이거 200, 우리 전에도 코덱스 200이 있죠. 시장 추정 ETF. 그러니까 시장을 일단은 따라가면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전략입니다. 다음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저는 철광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들어가기 앞서 이제 K게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K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데이터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가상화폐 가격도요. 결국 기술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쓰임에서 기술력이 정말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상대로 3월달 많이 준비해놨더라고요. 게임 회사들. 네. 어제 위메이드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냈었고 그다음에 뭐 넷마블 역시나 지금 뉴스 내고 있으니까 아마 게임주들에 대한 반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프로그램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은 지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대신 2X, 그러니까 쉽게 하면 2배짜리죠. 네, 철광석 선물 ETN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원래 재밌겠다. 철광석이 있잖아요. 무섭다. 네네, 철광석이 있는데 네. 거기 한번 한 배 더 이렇게 했습니다. 승부를 보시라고. 네,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근데 네.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주의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뭐 건설이 증가가 되거나 이러면 철광석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요즘에 이제 LFP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철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 박스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철광석 올라가는 걸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브라질과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제 국가들, 호주 요게 이제 굉장히 철광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정비를 했어요, 광산들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조절을 할 건데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유가와 광물은 항상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증가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걸 캐야 되잖아요. 캐려면 석유를 이용해서 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안 빠진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거 박스 매매라는 게 뭐예요? 박스 매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8% 갔더라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면 안 되고요. 한 지금 뭐 예를 들면 8,500원에서 뭐 9,000원 이렇게 딱 가격을 주고 빅스 매매할 때 뭐 8,000원 밑에 사서 9,000원에 매도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박스를 매매하면 계속 트레이딩 게 저희 업계에서는 그냥 먹고도 먹고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격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트렌드와 밸류에이션 평가는 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어려운 걸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나 신호는 주십시오. 네, 신호는 드리겠습니다. 네네. 황주명 대표는 철광석에 대한 수요. 유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철광석도 네, 올라갈 수밖에 전반적인 원자재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네. 캐내는 비용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선물 자체가 원래 되게 변동폭이 좀 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엄청 큰 거네요. 어제 이제 하루 만에 8%도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거의 이제 뭐 빅스 천연가스급이다. 근데 좀 빅스 천연가스보다 조금 더 2배니까요. 이제 한 배일 때는 그 정도 안 그럼 되는데. 진짜 선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젠트. 네. 우리 철광석을 늘 해주시는데 아예 원유를 왜 원유 뭐 두 배짜리는 원유 ETF는 왜 안 해주세요? 원유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원유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더 세기 때문에 2배를 불렀을 경우에 네. 그리고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때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철광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다른 거에 비해 덜 올라갔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오른 2배 레버리지 없나요? 철광석도 일단은 좀 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트레이딩만 잘하면은 네.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철광석으로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 황주명 대표가 이제 2배짜리입니다, 여러분. 철광석 가격이 5% 오르면 10%가 올라버리는. 근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요동을 치니까. 그러나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빅스와 비슷합니다. 네, 샀다 팔았다를 하는 그런 영역으로 510017 대신 2X 철광석 선물을 소개를 해줬고요. 문서진 대표는 오늘 소개할 ETF가 없고 3분 주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네. 사실 이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뭐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연준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금리 인상은 합니다. 그 원래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별개로 그냥 원래 스텝을 밟을 거예요. 다만 뭐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냐면 지금까지 QT를 하는 속도는 더디게 할 수 있어요. 큐티가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이제 줄이는 거. 돈을 뿌렸던 걸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거는 원래 우리가 보통 한 6월이나 7월 정도 좀 빠르면 5월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건 좀 더 늦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프트 그러니까 그 은행 간에 국제 은행 간에 자기들끼리 이제 결제하는 그 창구에서 그 러시아를 뺐어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러시아와 거래하는 은행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송금하고 받을 게 막혀버려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근데 러시아의 그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익스포저는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 몇몇 은행들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달러가 마를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ECB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페드가 미국의 연준이 돈을 오히려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있어요. 너희 은행들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리만 사태 같은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우리가 창구를 다 열어놨어요. 레포 창구를 열어놓고 그냥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써라고. 그러니까 요 흐름은 오히려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좀 직접적인 요인인데 러시아가 그 MSCI 이머징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지금 MSCI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거 MSCI 지수에서 편입해서 탈락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 편입돼 있는 비중이 이제 나머지 있는 국가들로 골고루 편입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비중은 한 4조 정도가 우리 시장 유입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사태를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바닥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매수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종목 관련 제 종목 중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 탑10 테크 미국 테크 탑10은 지금 가격대에서 잡는 게 맞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700불을 볼 일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좀 급등이 좀 나온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테크주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바닥은 다졌다. 특히 그 스위프트 배제라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규제 악재는 없다고 봐야 돼요. 나올 건 다 나왔어. 아니 러시아산 원유 금지 있잖아요. 원유 수출 금지. FOMC 그건 뭐 씁니까? 아니 금리 인상. 자, 오케이.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에너지 가격을 지금 악재 많은데. 아니, 지금은 이제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당장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쓰냐? 이란 핵 협상을 타결시키면 쓸 거예요. 근데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쓰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에 스위프트에서도 보시면 은행을 몇 개를 배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독일이랑 그다음 미국이랑 에너지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 은행들을 일부러 배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실제로 막 규제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에너지나 이런 쪽은 좀 풀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이제 다 돼서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상승이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지만 네. 그 기계 장비 사셔야 됩니다. 아, 기계 장비는 기계 장비. 예, 그 기계 장비랑 미국 테크 10 요거는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원전, 그다음에 이야기된 것처럼 그 풍력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계 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겠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괜찮은 것 봅니다. 같아요. 김은정님이요. 저는 지수 대신에 문 대표님의 컨디션을 믿는 1인인데요. 미국장은 항상 문 대표님 컨디션 확인하고 가려고 한다. 컨디션 지금 아주 좋답니다, 김은정님. 자, 그런데 제가 문선희 대표 얘기 다 듣고 다 좋은데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를 힘들게 해야 끝내잖아요. 근데 지금 발언을 하면 러시아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이란 게 시장에 딱 그게 있어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네. 우리 흔히 막 그거 킹 반영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이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장기화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미 한번 시장은 악재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리만 때도 그랬고 크림반도 때도 그랬고 그다음 유로존 리스크 때도 다 그랬어요. 초반에만 힘들었지 결국에는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악재의 속된 말로 이제 약발은 떨어진다. 지금 나올 그래요? 만큼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주마다 여기서 악재는 끝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 그럴 때마다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예. 바닥 맞아요? 진짜 끝이죠. 이제 진짜 끝. 자, 이게 최저점을 모릅니다.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언저리 이 부근인 건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부근인 건 맞는 것 같다. 네. 전쟁도 이 부분이다. 전쟁 악재도 이 부분이다. 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전문가들의 ETF 종목들은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휴일 남은 휴일 잘 쉬시도록 하고 파이팅 하고요. 주리분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